앞반에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 그러니까 뭐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분포에 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대값하고 그다음에 분산 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 모르잖아요. 동영상 아직 안 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게 뭐냐면 평균하고 이제 뭐 분산 같은 걸 구하는데 이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 인 겁니다. 예.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 사건하고 그다음 확률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죠? 예. 주어졌을 때 평균 구하기,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분산 구하기 이런 거를 우리 앞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평균하고 뭐 표준 편차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앞에 배웠던 내용은 현실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 이 원래 이 세상에 이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인지는 확률 분포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별로 앞에 했던 이야기는 비현실적이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 수익률의 미래 분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해. 만약 수익률의 미래 분포를 안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수익률의 미래의 수익률의 평균만 알고 있어도 뭐 돈 버는 거잖아. 미래 이 자산의 수익률이 평균이 5%다. 그러면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한 5%는 벌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어떤 놈은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인 거 투자 안 하고 5%인 거 투자하면 돈 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평균도 모르고 분산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평균 분산뿐만 아니고 모든 분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위에 했던 이야기는 정말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 이제 수익률을 분석을 하냐 하면 과거에 이 수익률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익률의 분포를 구하고 그 분포가 미래에도 지속한다고 가정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과거 데이터 가지고 뭔가 평균을 구하고 뭐 표준 편차 구하고 분포도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죠. 평균은 과거에 높은 평균을 보였다고 해서 미래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게 없어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과 돈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평균은 지속성이 없어요. 과거에 높은 평균을 보인 종목이 미래도 높은 평균을 보이고, 과거에 낮은 그 평균 수익률인 종목이 낮은 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이런 일이 전혀 안 벌어져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 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과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야. 급변하는 종목이었어. 그러면 미래에도 급변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과거에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은 미래에도 상관계수가 높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과거에 상관계수가 낮았던 종목은 미래에도 상관계수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우리 투자에 좀 이용을 해먹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분포가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평균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분산이나 아니면 상관관계나 이런 거에는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통계학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계학은 이, 저, 이
이제 모집단, 파퓰레이션 이게 이제 한국말로 모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표본, 샘플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모집단은 몰라요. 모르거나 아니면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요 확률별 자체 아니면 그것의 확률 또는 그것의 평균 또는 그것의 분산 이런 모집단의 뭔가 이 숫자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우리가 모르고요. 또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중에 일부 데이터가 있으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모집단에 있는 이 모수들이 뭔지를 한번 짐작해 보자라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우리가 100개 뽑았다. 수익률이 100개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표본인 거예요, 표본. 그죠? 그다음에 어 그 확률 모 비율을 알고 싶은데 모 비율은 모르고 뭐냐면 표본 비율은 아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하고 이 누구지? 이재명하고 두 사람의 득표율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럼 좋겠죠. 그럼 누가 당선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이 모집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국민투표를 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우리 저 4천만 국민이 윤석열이 뭐 4천만 중에 몇 명이 그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몇 명 투표했는지를 보면 그것 가지고 그냥 이 피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모비율을 득표율을.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국민투표를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실제 나중에 일어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 비용을 다 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거예요.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1,0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1,000명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거는 거죠. 이게 샘플링이죠. 표본 추출한 거죠. 1,000명한테만 샘플링 해가지고 1,000명한테 물어보니까 1,000명 중에 600명이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아는 거야? 1,000 나누기 600 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예요? 0.6이라는 표본 비율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대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실제 국민투표를 하면 그러면 윤석열이 당선될 확률이 60%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추론, 인프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 그 금방 얘기 대통령 선거는 사실 알기 힘든 거였지 안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익률 같은 경우도 미래의 수익률 분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표본 평균을 구하거나 표본 평균을 구해서 모 평균이 이럴 거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표본 분산을 구해가지고 이 모 분산을 짐작 추론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쪽 세계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은 우리 모 평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 문자로 표현했고 그리스 문자 M자가 그리스로 표현하면 발음하면 뮤라 그랬죠. 근데 그 표본의 그 카운터 파트는 보통 그냥 영어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해요. 뮤의 카운터 파트인 영어로 해가지고 M 이렇게 적거나요. 또는 아까 그 이 모 평균을 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뮤에다가 위에다가 모자를 하나 씌웁니다. 그래서 뮤햇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뮤햇. 모자. 우리 중절모가 햇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뮤햇.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 어, 그, 모 평균을 그냥 이 expectation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E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게 이 위에다가 뭘 또 붙인 거야. 모자를 씌운 거죠. 그죠? 이햇 X 이렇게 하면 이게 표본 평균 이거예요. 표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우리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 100개 데이터에 수익률이 있다 그랬죠. 그 수익률에다가 뭘 곱하냐면 t분의 1을 곱해요. 데이터가 100개면 100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표본 비율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100분의 1로 생각한 거죠. 어떤 20%라는 수익률이 한 번 나왔으면 그거는 우리 100개 대제 중에 한 번 나왔으니까 1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표본 비율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모 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모 평균은 어떻게 했어요? XT에다가 뭘 곱했어요? P를 곱했잖아. P. 확률을 곱했거든요. 근데 우리 확률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로 대체한 거예요? 표본 비율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각 일어난 것을 각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그 이벤트의 아웃컴에다가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을 곱해가지고 다 대준 거. 그게 뭐냐면 표본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모 평균인데.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죠? 예. 두 개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모 평균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되니까 그거 비슷한 방식으로 표본 평균도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하튼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여하튼 표현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데이터가 있으면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표본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S 스퀘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시그마 스퀘어가 모 분산이니까 여기다 햇을 붙이거나 아니면 BAR에다가 햇을 붙이는 지금 BX라고 써있는데 정확하게 BRX가 모 분산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햇 붙여놓은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널리지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유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모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X에서 그모 평균을 빼가지고 그거에 제곱을 주면 제곱 편차가 되고 제곱 편차 곱하기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도 제곱 편차 이번에는 모 평균을 모르니까 ES로 대체했네요. 그죠? 대체하고 그다음에 제곱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제곱 편차 단지 모 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을 바뀐 제곱 편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t분의 1로 나눠줬으니까 이것도 역시 어널리지 프린시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단지 뭐냐면 아까 모 평균은 t분의 1을 모 비율이라 했는데 모 비율은 t분의 1인데 그러면 t 빼기 1분의 1이 아니고 t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통계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유도의 문제를 조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해. 아니 몰라도 돼요. 예. 그리고 사실 t가 굉장히 개수가 많으면 그러면 t 빼기 1분의 1이나 t분의 1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0분의 1하고 101분의 1에 100분의 1하고 99분의 1은 차이가 좀 나요? 아니, 나긴 날 거 아니야. 100분의 1하고 99분의 1은. 그지? 10만 분의 1하고 저 10만에 뭐지? 99,999분의 1하고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t분의 1로 나눠준 거나 t 빼기 1분의 1로 나눠준 거나 별반 차이 없잖아. 그죠?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t 빼기 1분의 1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계학에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t가 아니고 t 빼기 1분의 1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표본 분산은 t 빼기 1분의 1로 표본수가 작으면 t 빼기 1분의 1로 하면 돼. 그죠? 근데 만약 표본수가 좀 크면 그러면 사실은 뭐 t분의 1로 하는 거나 t 빼기 1분의 1로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분산의 공식하고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야기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t 빼기 1은 거의 t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뭡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그다음 유한양항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네요. 그죠?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들, 그러니까 수익률을 먼저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현대 자동차의 수익률이